완벽하게 보이는 프로젝트 계획서. 근데 그 안에 어쩌면 실패의 씨앗이 이미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저희는요, 단순히 리스크를 평가하는 걸 넘어서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위협들을 찾아내는 일종의 사냥,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사냥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완벽함 그 자체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 하나 없는데 왜 현실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잘 짜인 계획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잖아요. 모든 단계가 논리적으로 착착 연결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너무나도 밝아 보이죠.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 좋은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고 마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의 사람들은 기계처럼 정해진 대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어떤 계획도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의 감정, 또 보이지 않는 저항, 그리고 현실 세계의 온갖 마찰까지 전부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적들을 사냥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프로젝트 멤버가 아니라 각자 전략적인 역할을 맡은 정예 요원, 바로 리스크 헌터들이죠. 이 팀은 세 가지 핵심 역할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코치는요, 모두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질문을 던져서 우리의 환상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디자이너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서 360도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위협을 분석하죠. 마지막으로 기술 멘토는 이 모든 논의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기술적인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이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빈틈없는 방어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리스크 사냥은요, 멀리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부, 조직 안에 숨어있는 저항과 마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코치가 이렇게 툭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재무팀은 과연 이 막대한 초기 투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생을 한 가지 방식으로 일해온 50대 숙련공들이 정말 AI를 반갑게 맞이할까요? 이 질문의 목적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과 저항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자 이런 구체적인 리스크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거라는 우려, 우리 부서 때문에 다른 부서 예산이 깎일 거라는 걱정, 그리고 베테랑 직원들이 느끼는 변화에 대한 저항, 일종의 디지털 소외감 같은 것들이요. 여기에다 경영진이 단기적인 성과를 내라고 압박까지 한다면 계획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때 기술 멘토가 아주 차가운 현실을 딱 짚어줍니다. IT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20년도 더 된 낡은 장비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잔뜩 낀 그런 데이터로 95%의 AI 정확도를 달성하라는 건 그야말로 기술적인 악몽,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라는 거죠. 이곳이 바로 우리가 기술 부채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입니다. 데이터 품질은 엉망이고 기존 시스템이랑 통합하는 건 실패할 확률이 높죠. 이러면 IT팀은 이 기술 자체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엄청난 업무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던 문제들입니다. 자, 내부의 적들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 헌터들은 사냥터를 바깥으로 넓힙니다. 우리와 연결된 고객, 파트너사들,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생태계 전체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코치가 또다시 우리의 시야를 확 넓혀줍니다. 자, 우리의 이 엄청난 변화를 저 멀리 북미에 있는 고객들은 어떻게 볼까요?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작은 협력업체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외부의 시선으로 보니까 또 다른 치명적인 위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야심차게 만든 AI 시스템을 과연 북미 고객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지원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당연히 생기겠죠. 더 심각한 건 우리 시스템에 맞춰줄 기술력이 없는 협력사 때문에 공급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여기서 기술 멘토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협력사들이 우리 AI 시스템에 데이터를 보내줄 IT 역량이 아예 없다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건 단순히 협력이 좀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이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정말 심각한 리스크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아주 긴 목록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혼돈 속에서 명확한 질서를 찾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찾아낸 결과물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투자금 회수 걱정, 직원들 저항, 데이터 품질 문제, 고객 불신, 온갖 걱정거리가 뒤섞여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죠. 당연히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어디에 가장 먼저 써야 할까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섞인 원시 정보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리스크를 쭉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어떤 위협이 가장 치명적인지, 그래서 우리의 방어 자원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그 해답 리스크 매트릭스입니다. 일종의 전투지도라고 할 수 있죠. 가로축은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 세로축은 일어났을 때의 파급력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낮은 데이터 품질처럼 발생 가능성도 높고 파급력도 큰 우리가 가장 먼저 공격해서 제거해야 할 최우선 타겟이 한눈에 딱 보이죠.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모든 과정, 그 핵심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선제적 비관주의가 가진 놀라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 비관주의. 이게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부러 먼저 상상하고 대비함으로써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하고 성공적인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 리스크 사냥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적 이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기술만 보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비즈니스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360도 시야를 갖게 되고요. 둘째,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막연한 걱정을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구체적인 문제로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위협부터 막아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완벽한 타겟팅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하게 될 프로젝트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헌터가 되어서 그 위협을 찾아내고 정복할 차례입니다.